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국회 7월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드디어 제1야당의 참여 속에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등원을 확정해서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원내에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을까 걱정도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지금처럼 계속 팔짱만 끼고 비난만 쏟아내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7월 국회에 산적한 민생경제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벌써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한 달 만에 발의된 법안이 1,500건이 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 과제를 밀리지 말고 제때에 상임위를 열고 처리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16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남북 관계가 현재 악화되어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쌓아올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성과 없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건 부장관의 방안이 북미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살리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곧 지구상의 최장기 정전 체제인 한국 정전협정 67주년이 다가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건 방안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 대화 복원이 시급합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 안보 라인을 쇄신해서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보다 대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감한 접근을, 북측은 전향적 태도로 서로 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측이 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측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 행정부 내의 보수 강경파와 일본 아베 정부의 방해로 아쉽게 실패했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북측도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32년 전 1988년 오늘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선언은 북측을 적대의 대상에서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 경제, 문화 부문에서 공동체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77선언은 대북 포용 정책의 시초이자 냉전 해체의 대전환기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헛소리에 불과한 존 볼턴의 회고록을 붙잡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대북 정책이 자신들의 뿌리인 노태우 정부의 77선언과도 괴리되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적대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변화시키며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연 77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진정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